네, 영빈한 투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네. 퀄 테스트를 통과했네, 마네 이런 네.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네. 오늘 장 키워드는 좀 어떻게 네, 잡아볼까요?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키워드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아마 오늘 이 시간을 되게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오늘 SK하이닉스 오전장에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슈를 중심으로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통과하고 이제 물음표예요. 느낌표가 아니라. 아니,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많이 물려있는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네.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장중에 그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13%가 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동안에 이제 좀 숨죽여 있던 삼성향 수혜주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거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좀 안타까운 게 일단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보도는 나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삼성 쪽에서 이제 부인하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이제 PRA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단계가 아니라 삼성이 내부적으로 외부 업체와의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이제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PRA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추정컨대 우리가 보통 이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이제 PRA 얘기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곧 아마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초반에 주가가 급등하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쭉 밀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한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대표적인 삼성향 수혜주들 특히나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13%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TFE라든지 그다음에 YC라든지 이런 이제 삼성향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제가 퀄 테스트를 보면서 대비되는 종목들이 이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빠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3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느닷없이 미국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SK하이닉스 주가가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이닉스 주가가 40% 급등했어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시적으로 이제 새로운 경쟁자 그리고 이게 마이크론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D램 생산 능력 또 HBM 생산 능력을 이제 갖게 될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 진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배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빠지는 건 뭐 너무 당연하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내년까지 엔비디아가 주문하는 모든 HBM을 지금 다 완판을 해놓은 상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어저께 청주 공장 M15X 외에 이천의 기존의 M10 공장을 83조 원 규모 이제 전환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공개가 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HBM은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역시도 계속해서 이쪽에 전환 투자까지 해가면서 엔비디아 이제 수요에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SK하이닉스한테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쪽으로 HBM3E를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자사에서 직접 이제 수율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었잖아요. 수율이 이제 80%.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면 8개가 양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진입을 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율이 몇 프로냐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HBM 쪽이 다소 좀 실망스러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수율 때문이다. 그 수율을 잡기 위해서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결국은 문제는 패키징이다. 그래서 구공정 쪽에 지금 투자를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퀄 테스트를 뭐 하반기 안에 통과는 될 거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수율을 만들 것인가.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수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 HBM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은 SK하이닉스 위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파이가 커지는 구조다. SK 하이닉스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오늘 주가가 몇 프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은 한 10% 가야 정상 아닌가요, 보통? 기다렸던 이제 재료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2%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원래 무료 공개 방송이 없는데 요 이슈 조금 자세히 다뤄드리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어디까지 갈까?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김 대표가, 김영민 매니저가 장중에 테슬라 사라고 할 때 살 걸,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서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 부분도 아마 다들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250, 60달러 정도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 보면 뭐 300달러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테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보다는 국내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어떨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못 움직이잖아요. 네. 테슬라가 아무리 올라도 배터리 기업들과 지금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 상승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네. ESS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8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이슈 쪽으로 좀 확산될 수 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AI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기업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간다. 뭐가 계속 가냐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삼천당 제약 가고, 펩트론이 이제 급등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왔고, 다음으로 이제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기업이 ABL 바이오예요. 네. ABL 바이오가 대규모 3자 배정 유증 공시가 나오고 나서 어제도 11% 급등을 했고, 오늘도 10%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삼천당 제약과 펩트론이 오늘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수급들이 오늘 ABL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오전에만 지금 거의 뭐 500만 주 훨씬 넘는 이제 거래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오후장에 또 3만 원 돌파 시도가 한번 진행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공략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들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ESS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 경향, 그리고 제약바이오 후발주들로까지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파월이 달라졌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이슈인데, 이틀 전에 파월이 유럽 가가지고 네. 비둘기로 변신을 했어요.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하면서 당장 금리 인하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임박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70%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하반기 때 지금 점도표는 6월 달에 한 번 금리 인하로 예상을 좀 했지만 네. 최소 2번 이상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오늘 환율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논란 때문에 이 삼성전자 쪽으로도 수급이 워낙 또 많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좀 훈풍을 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6월 말에 강조해드렸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환율 하락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러면 이제 성장 섹터 전반으로 이제 매수 심리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에 말씀하셨던 대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제 네. 상장주들 네.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영민 바리스타가 편입했던 종목들 네. 리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선 아까 앞서서 자율주행 네. 테마 얘기하셨었고 네. 칩셋 미디어를 6월 중순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개해주신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다가 최근에 좀 네. 우상향 곡선 쪽으로 맞아요. 흐름을 바꾸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요게 이제 최근에도 정말 이제 다 빠졌다 싶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손절 당했어요. 네. 2만 원 제가 좀 타이트하게 손절까지 잡아놨었는데 손절을 당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왜 칩셋 미디어를 이제 리뷰를 해드리냐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팹리스 기업들,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이슈, 그 다음에 GPU를 뛰어넘는 이제 NPU 이런 이제 새로운 반도체 칩에 대한 이제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관련된 수혜주로 칩셋 미디어가 이제 부각될 수 있고, 오늘 또 아니나 다를까 칩셋 미디어가 NPU 개발이 이제 끝났고 하반기 때 주요 고객사들하고 지금 공급을 논의 중이다. 그러면 하반기 때 이 NPU와 관련된 매출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결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을 좀 당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요 구간에서 칩셋 미디어, 특히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한데 적어도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 그중에서도 오늘 이슈에는 칩셋 미디어가 지금 가장 좀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라는 측면에서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와 가온칩스 저점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어제도 리뷰를 했었죠. 네. 바로 이틀 전에 두산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틀 연속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를 오늘 딱 터치를 했어요. 24만 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오늘 정확하게 24만 원을 딱 터치를 했거든요. 이틀 만에 이 무거운 종목이 이제 17%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겼는데, 제가 무겁다라고 표현했지만 시총을 보시면 이제 4조 원 정도예요. 네. 결코 무겁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계열사들, 자회사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들이 업황 턴어라운드, 그럼 당연히 연결 기준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회사들이 이제 지분 가치를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전자 비지 부문, 특히 이제 동박척측망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을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계열회사, 자회사들의 이제 지분 가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이틀 전만 하더라도 단기 조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뭐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저점 공략을 좀 해드렸던 거고, 다행히 운 좋게 이틀 동안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산은 2차 목표가로 27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고가를 한번 뚫어내면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두산 시총 아직도 높지 않다. 27만 원까지 한번 내다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도 오픈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섹터 노리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오늘 당연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삼성전자 이제 이슈가 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야 시장의 이제 심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SK 한쪽으로만 지금 너무 무게중심이 이제 쏠려 있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도 뭔가 되겠구나. 그러면 장비 소부장 종목들은 사실 전방위적으로 이제 또 온기가 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된 수혜주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현재가 25,500원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버렸네요. 일단 현재가로 저는 편입을 할게요. 25,500원에 DI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점심시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버렸네요. 목표가, 손절가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는 후공정 검사 장비 기업이에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검사 장비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지금 테크잉 있잖아요. 네. 테크잉은 정말 쉬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려나, 지금 최근에 목표가 10만 원까지도 지금 제시가 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DI라든지 YC 같은 이런 후공정 검사 장비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I가 왜 주목을 좀 받고 있냐면, 결국 하반기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 내일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D램, 낸드 아무리 실적 잘 나와도 주가의 상승 요인은 못 될 거다. 물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떠받쳐줄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밸류업이 되려면은 멀티플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이제 D램보다는 결국 HBM 시장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좀 엿보게 좀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삼성향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렸던 이오 테크닉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좀 부진했어요. 이오 테크닉스는 2분기까지도 지금 실적이 약간 좀 시장에서 좀 미스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기관들이 정말 투매를 굉장히 심하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은 기관들이 이제 투매 물량을 꾸준하게 이제 받아내더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 만들면서 지금 13%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 때부터는 스텔스 다이싱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저 그루빙 장비 새로운 매출들이 인식되고 TSMC를 뚫었잖아요. 일본에 이제 디스코를 제치고 TSMC에 이제 또 공급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이것도 결국에는
전체 HBM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릴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이제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수혜를 잇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DI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징 이후에 이제 출하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하는 패키징 테스트를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HBM용 검사 장비에 대한 이제 매출이 하반기 때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DI 주가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고 최근에 단기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반등 들어오는 구간을 이제 공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를 조금 올려서 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도 1,000원 올려가지고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 정도 DI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까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원샷 스페셜도 혹시 성장주 들고 오셨나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의 한 종목이고요. 12,080원 현재가로 코아스템 캐몬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항암제 종목 이제 급등을 했고 플랫폼 기업들 급등을 했고 이제 이중항체 뭐 ADC까지 이제 다 갔어요. 남아있는 종목 중에 또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세포 치료제 쪽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CAR-T, 줄기세포 이런 세포 치료제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 특히 상반기 때 가장 뜨겁게 올랐던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 네.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코아스텐 캐몬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신 홍방, 루푸스, 그다음에 다계통 위축증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10년 전에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 R이라는 걸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루게릭병 파이프라인 이제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코아스템 캐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캐몬과 비상장 이제 CRO 이게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상장된 기업이 바로 이제 코아스템 캐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바이오 USA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이 난치성 질환 특히 줄기세포를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이제 가능성을 이제 세계에 또 공개를 좀 했고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첨생법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거든요. 그 네. 첨생법 시행되기 전에 실제로 이제 시행한 초안이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아마도 올해 우리 시장에 특히 하반기 때 줄기세포라든지 이 CAR-T 치료제 시장에 대한 또 투자 가능성들이 이제 좀 높아지면서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오늘 코아스템 캐몬 그리고 큐로셀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정책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빠르게 아주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14,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포치료제 관련주 코아스템 캐몬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네, 뭐 내일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네.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장 끝나고 제가 4시에 바로 짧게 여러분들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 또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 관련된 이슈들 집중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투자의 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